안녕하십니까. 심재범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임용시험 대비 전공역량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실제 공부하시는 연도는 23년인데 평가원에서 말하는 임용시험의 학년도는 2024학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매번 좀 헷갈려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어떤 평가원 기준을 말씀드릴 때는 학년도라고 해서 이렇게 학자를 넣어서 24학년도, 23학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실제 연도를 말씀드릴 때에는 뭐 23년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가 촬영을 하는 날짜는 아직 해가 바뀌지 않아서 12월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내년도에 해가 바뀐 다음에 이 영상을 접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편의상 우리 한 달 전에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임용시험을 가리킬 때는 작년 시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전년도 시험은 재작년 시험 이렇게 편의상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합격 설명회의 목차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기본사항 말씀드리고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교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뭐 수강생 혜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23학년도니까 바로 직전 제가 이제 작년으로 말씀드리기로 했죠.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직전 시험에 대해서 이번 시험이 어떠했는가라는 어떤 총평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마련해 보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사항인데요. 제 강의 1년 커리큘럼의 개강은 1월 6일 금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제가 원래 좀 금요일 날 늘 강의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직강은 금요일에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자, 선생님들 끝나는 시간은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의 어떤 강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보통 일찍 끝나는 날은 잘 없고 보통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 주에 뭐 대략 1시간 정도 영상이 한 7개 정도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 날 직강이 진행되면 편집 과정을 거쳐서 인강은 토요일 오후에 업로드 되는 편입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론반 1은 이 기간에 진행이 되고요. 실제 주수로는 15주인데 설 때 한 주 휴강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주수는 14주가 나오게 되고요. 이 14주 동안 영양생화학부터 조리원리까지 좀 주요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설 때 정확히 언제 휴강을 할지는 제가 이론반 1이 개강을 하면 그때 그 OT 영상을 통해서 요날 휴강이에요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반 2는 11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고 이러한 과목들을 같이 공부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풀반이 이 기간에 1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실제 이 기간에서 주수가 16주거든요. 16주인데 제가 추석 때 한 번 그리고 제 개인 사정 때문에 한 회 정도 휴강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주수는 14주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14주 동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상 문제들, 제가 만든 그런 예상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시게 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언제를 쉬어가는지는 제가 문풀반이 개강을 하면 그때 OT를 할 때 그때 요날 쉬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모고반 3주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 실전 시험과 똑같은 형식의 모의고사 시험지를 만들어서 3회 분량을 풀어보게 되시는데 제가 따로 첨삭은 제공하지 않고 대신에 되게 상세한 채점 기준을 제공해 드려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셀프 채점이 가능하실 정도까지 채점 기준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뭐 하나가 빠졌다 싶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기출반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가을, 여름, 가을 그 시기에 한 7월, 10월 정도 시기에 일단 기출반을 하고 기출반이 끝나면 문풀반으로 넘어가는 형태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게 그 기출반 영상이라는 게 너무 잘 찍혀 있어서 또 다시 똑같이 촬영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차라리 기출반을 새로 찍는 대신에 문풀반의 기간을 늘려서 더 문풀반을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출반 같은 경우는 이번 해에 새롭게 촬영한다라기보다는 자 2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올해지만 제가 이제 해가 바뀐 걸 기준으로 작년에 그 촬영해 놓은 것을 22년 촬영분을 그대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08학년도 우리 영양교사 시험 1회였다고 할 수 있는 08학년도부터 22학년도 시험까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는 재작년 시험이 되는 겁니다. 22년도에 촬영한 분을 가지고 강의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직전 시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요것만 따로 추가 촬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출반은 이렇게 22년 촬영분을 거의 활용할 것이고 직전 시험에 대해서만 추가 촬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저랑 이제 그 공부를 하셨지만은 조금 안타깝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 그런 경우에 똑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또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학원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기출반 강의는요, 어떤 패키지 강의에도 넣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1년 패키지든 뭐 하반기 패키지든 어떤 패키지든 간에 이 기출반 강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강 선생님들이시던 아니면 인강 선생님들이시던 이 기출반 강의가 필요하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강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좀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형태로 이렇게 하기로 이제 학원과 이야기가 되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기출반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몇 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선생님들 일단 저랑 같이 상반기 이론을 하시다가 보면은요, 이론 강의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들 오늘 배운 이 이론을 가지고 몇 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기출문제에 대한 뭐 답을 알려드린다거나 그 기출을 해설을 해드린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론반 때 그런 해설까지 다 하면서 나가면 가뜩이나 이론반 때 할 게 많은데 기출문제까지 풀면서 가면 너무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론반 때 기출 해설은 하지는 않고 오늘 배운 이론으로 풀 수 있는 게 몇 년도 몇 번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라는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막상 이제 풀어보시더라도 내가 푸른 게 맞는지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궁금증을 이렇게 나중에 기출반 강의가 개강될 때까지 그런 궁금함, 채점을 못 하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께서 이 기출반 강의를 이제 각자 원하는 시점에 등록을 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리 기출반 프린트를 쫙 프린트를 해 놓으시게 되면 그 프린트 안에 답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계시다가 이론반 강의를 들으셨을 때 내가 오늘 배운 이론으로 몇 년도 몇 번을 풀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맞춰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 프린트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채점이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학원에 어떤 건의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 기출반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강 기간을 좀 되게 길게 잡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6개월 정도 되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프린트는 미리 하셨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직 내가 이론이 충분히 습득되지 않아서 기출반 강의를 좀 빨리 듣는 것보다는 일단 프린트만 해서 프린트랑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뭐 답을 맞춰보는 용도로는 빨리 활용하고 싶지만, 기출반 강의 자체는 이론 강의가 끝난 나중에 여름 때 기출 강의를 들어보길 원해 라고 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수강 기간을 넓게 잡아드린 다음에 처음에 이제 등록하시고 프린트 다 해서 답을 비교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강의 시청 자체는 뭐 이론반 1과 2가 다 끝난 뒤에 여름쯤에 가서 기출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나는 올해 재도전이기 때문에 이론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출반을 듣기보다는 그냥 상반기 때 기출 강의랑 동시에 진행하고 싶어, 뭐 여름부터는 좀 암기에 집중할래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빨리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으시도록 이렇게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기출반 강의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나는 기출반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볼래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연중 진행되는 강의에서 뭐 이론반 1, 이론반 2, 기출, 문풀, 최종 모고 이렇게 그런 단과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 우리 시험에서 답 작성 요령이라는 것도 되게 우리한테 난제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답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하는 그 단과반이 바로 기출반입니다. 물론 나중에 문풀이나 모고를 하면서도 좀 효과적으로 답을 어떻게 작성하시는지에 대해서 언급은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강의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답 작성 요령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렇게 작성하세요 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기출반 강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 기출반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다고 하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또 등록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아직 제 기출반 강의를 안 들어보셨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혹시나 다른 곳에서 기출풀이를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제 기출반은 그런 다른 기출 강의랑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이 기출반을 안 들어보셨다라고 하면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강추하는 강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러면은요, 요거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재작년 시험까지는 그 전년도 촬영본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바로 직전 시험, 우리 2023학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으로 표현하기로 했던 그 직전 시험에 대한 한 기출풀이는 언제 어떻게 제공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재 안내 드립니다. 선생님들, 이론반 1과 이론반 2는요, 교재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론반 1은 12월 중 나오게 하려고 제가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론반 1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들이 묶여 있어요. 한 가지 조금 참고하실 점은, 제가 작년의 경우에는 생화학 교재를 따로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이론반 1 과목들이 다 묶여 있을 거라는 점, 그 다음에 이론반 2도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4월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그 전달인 3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배송비 없음이라는 내용은 왜 적어드렸냐면, 선생님들께서 그 이제 교재가 따로 나오다 보면 한꺼번에 구매했을 때랑 비교해서 어떤 이렇게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하실 수 있도록 질문이 좀 나오는 편이라 제가 한번 미리 이렇게 적어 봤고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질문이
올해 지금 이제 2023년 그 실제 연도로 23년에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자 하는데, 제가 전년도 22년도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재로 새로운 강의를 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종종 나오는 편인데요. 선생님들, 교재가 또 나름 아주 많은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또 수정이 좀 되고 빠지는 게 있고 추가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들도 다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22년 교재로 23년 강의를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기출, 문풀, 모고는요,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기출은 선생님들 원하시는 시기에, 제가 지금 하반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출은 전년도 것을 재활용할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에 아무 때나 들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는 프린트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이론반 1과 이론반 2는 교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점 판매 수준으로 막 정식 출간용은 아니라서요, 막 되게 예쁘게 디자인된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A4 원고를 그냥 재본한 수준이라서 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훌륭하지는 않다. 그냥 그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학원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혜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저의 어떤 1년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정규 강의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론 1, 이론 2, 그 다음에 기출, 문풀, 최종 모고까지 이런 것들이 정규 강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혜택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예비 영양교사를 위한 화학교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 우리 그 비교과에서 영양이나 보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졸업을 하신 다음에 보건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이제 우리 영양은 영양사로서 현장 근무를 하시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교사의 꿈을 품고 이렇게 임용고시를 준비하기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특히나 이제 기초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애를 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고급 영양학이나 식품학, 조리원리 이런 과목들이 특히 기초화학이 좀 약할 때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전공 과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고민이 크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서, 그러면 그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화학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비 영양교사를 위한 화학교실이라는 것을 2022년도 제가 작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촬영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 수강생 분들께, 이 수강생이라는 말씀은 제 1년 커리 중에 아무거나 이론 1이든 이론 2든 기출이든 문풀이든 모고든 뭐라도 그 수강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것이 혜택 강의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궁금해하시는 바로 우리 한 달 전에 있었던, 제가 이제 학년도로 2023학년도, 실제 연도 22년, 제가 이제 작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시험에 대한 기출 해설 및 채점 기준도 이 혜택 강의라는 그 꾸러미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무리 늦어도 1월 말 안에는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1월 말 안에는 이 혜택 강의가 완성이 될 겁니다. 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선 찍지 않았는데 1월 말 안에는 찍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선생님들 보통 우리가 기출 해설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좀 모범 답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데 모범 답이라는 게 있지만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답을 맞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틀렸다고 해야 될지 이런 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하게 그냥 모범 답만 알려드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까지는 맞게, 제가 되게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맞게, 이걸 넘어서면 틀리게 하는 어떤 채점 기준을 말씀드려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전년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경우 셀프 채점을 해보실 수 있을 정도의 채점 기준까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도, 문제에 대한 해설도 같이 진행이 될 거라서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좋은 그런 기출 해설 및 채점 기준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혜택 강의라는 그 꾸러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강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당연히 비용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명단을 받아서 학원에 그 명단을 넘겨드리면 우리 학원 직원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시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갈 것이고,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저도 정확히 모습은 떠오르지 않는데, 선생님들께서 등록하신 강의가 있으면 그 옆에 어떤 별도 탭이 있는데 그 탭을 누르면 이 혜택 강의들이 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해봤지만 선생님들께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신가 봐요. 이 혜택 강의를 찾는 게 어렵지는 않으신지, 이 혜택 강의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은 제가 받아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선생님들께서도 혜택 강의가 아마 그냥 잘 보이실 것 같다. 네, 대신에 이게 있다는 걸 알고 빠뜨리지 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혜택 강의 안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기출반 같은 경우는 전년도 촬영분을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시험에 대해서만 새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혜택 강의 꾸러미 안에 이게 들어가 있게 될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년도, 우리 직전년도 강의에 대한 해설이나 채점 기준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면접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한 몇 년 정도는 선생님들, 제가 이제 면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면접 준비하시는 데는 도움을 많이 못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어떤 면접 시뮬레이션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번 시험에 1차 발표가 나지 않은 시점이라 1차 발표가 나고 1차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어떤 그런 면접 전문 강사님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합격해서 학교에 계시는 우리 현직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우리 1차 합격하신 분들의 면접 시뮬레이션을 조금 봐달라 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첫 시도이다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좀 준비가 서툴러서 선생님들께 큰 도움을 못 드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시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나서 성공적이었다,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은요, 2020 올해, 제가 올해라고 표현을 할게요. 23년에도 한 번 더 이것을 도전을 할 계획인데요. 계획이고, 이번에 해봐서 좀 별로였다라고 싶으면 어쩌면 도전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시뮬레이션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이번에 해보고 나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좀 미리 코멘트는 드렸고요. 대신에 이것이 성사가 되어서 면접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할 때에는 이 시뮬레이션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자격은 저랑 같이 정규 강의 중에 어느 하나는 하셨던 이 수강생 분들께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시뮬레이션이 혹시나 또 완전 무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이것도 나중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약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격은 우리 선생님들께만 드리기는 하지만 그 외부 어떤 그 면접 전문 강사분들을 초청하거나 강사분을 초청하거나 이런 때 있어서 약간의 좀 학원 자체에서 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시뮬레이션 받으실 때 전혀 이렇게 비용이 없다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아시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게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하고 있는 게 합격 설명회죠. 선생님들 그 박물관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제 강의 목록을 쫙 보시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 합격 설명회, 그다음에 뭐 이론반 1, 이론반 2 이렇게 쌓여가게 될 텐데요. 이 합격 설명회라는 강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어떤 합격 설명회라는 타이틀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그 안에 합격 설명회 영상, 지금 보시는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제 소개 영상, 공통 OT 영상, 뭐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영상, 이런 것들이 이 합격 설명회라는 타이틀 안에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 소개는 뭐 궁금하신 분들만, 저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통 OT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제 강의를 등록하신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OT 내용이 있길래 그것을 공통 OT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이렇게 촬영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론반 1에서 똑같은 얘기, 이론반 2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공통 내용들을 그냥 공통 OT라는 영상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등록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가 추구하는 강의 전략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네, 선생님들, 지금 이 합격 설명회 영상은 뭐 저의 어떤 수강생 혜택 차원이 아니라 이건 누구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건 마시건을 떠나서 지금 우연히도 이 합격 설명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면 오신 김에 이것까지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영상도 한번 오신 김에 한번 꼭 듣고 가보시고요. 자, 참고로 이 영상도 제가 22년에 촬영해 놓은 것이라서요. 혹시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똑같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보실 필요는 없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정규 강의들 등록하고 들으시는 정규 강의들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하시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무료 강의가 이렇게 2가지가 혜택 강의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자,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인데요. 네, 요거 지금 듣고 계시고, 요거는 이제 등록을 하셨다면 보셔야 될 영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 그 다음에 오신 김에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하는 이 영상도 한번 좀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5번 23학년도, 그러니까 바로 직전 시험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시험에 대한 총평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에 대한 해설 및 채점 기준에 대한 강의는 혜택 강의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늦어도 1월 말 안에는 완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제 기출반을 조금 일찍 연초부터 등록을 하실 경우에 하시더라도 이렇게 다른 연도 기출을 듣고 계시다 보면 1월 안에는 이 영상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출반 수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 해설과 이 해설 영상을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이 총평과 대응 전략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 저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고 또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매년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들의 가채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채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미리 어떤 대상자 분들을 뽑아서요,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쓰셨던 답을 복기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복기 답안을 보면서 가채점을 해드려서 예상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회신을 해드리는 건데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점수를 조금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쓰신 답을 제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쓰셨구나, 이런 실수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연구의 기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상한 점수랑 실제 평가원 점수를 비교해 보면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런 점수가 거의 일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채점할 때 사용한 채점 기준이 실제 평가원의 채점 기준과 유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채점 기준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쌓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채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요, 그 선정 기준이 뭐냐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저희 어떤 최종 모집반 점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출을 받고, 그 다음에 수강 이력에 대한 제출을 받습니다. 이 수강 이력은 뭐냐면 주로 제 강의 위주로 들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주로 타 학원 강의 위주로 들으셨지만 최종 보고만 저한테 오셨던 선생님이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정보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최종 보고 점수를 통해서 성적 분포가 골고루 되게 최종 보고에서 70점대, 60점대, 50점대, 40점대 이런 식으로 성적 분포가 골고루 되게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이력도 제 강의 위주로 들으신 분들 반, 타학원 강의 위주로 들으신 분들 반, 이렇게 골고루 섞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대상자 집단이 실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분포랑 비슷할 수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성적 분포가 어느 한 점수대에 집중되거나, 또 예를 들어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만 가채점을 도와드리거나 하면은 그 연구 결과가 조금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 분포랑 비슷하게끔 제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가채점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험 총평이나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가채점 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번 시험을 보시고 나서 시험을 보신 소감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었더니요, 대표적으로 한 이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엽적인 문제가 조금 보였다. 대표적으로 우리 영양 상담에서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상담 기법, 그 다음에 또 우리 콰시오코에서 알부민 농도가 3.0이라고 하는 이런 것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좀 지엽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소감을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이론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겠더라, 문제 해석이 안 돼서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더라, 이러한 애매한 문제가 많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했어요 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좀 안타깝지만 실수했어요 라는 이야기는 매년 있는 이야기고요. 이 지엽적인 데서 나왔어요, 출제자 의도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들은요, 원래는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매년 잘 없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특히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보니까 아마 좀 이번 시험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선생님들, 제가 그래서 가채점을 끝냈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벌써 이제 며칠 전에 가채점을 끝내서 다 이렇게 예상 점수를 회신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아직 섣불리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점이지만요,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냐면, 선생님들, 난이도는 이번 시험이 그 전년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는 높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유달리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수험생 평균 점수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평균 점수는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제가 컷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집 인원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막 줄어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컷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평균 점수는 내려갈 것이 확실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지금 어떤 하려고 준비한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 요 얘기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할 때 우리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론들은요, 이런 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론들 중에 선생님들, 그 교육 전후 비교 연구라고 하는 그런 이론, 그 다음에 또 24시간 회상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은요, 정말 역대 기출문제에서 뭐 한 4번, 5번 나왔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중요성이 최고로 중요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이론을 우리가 뭐 한 5성급 이론이라고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그 밑에 뭐 한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제일 밑바닥에는 뭐 이론은 이론이지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은 이제 그런 이론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자기개방이나 쿼시오커 알부민 농도 뭐 3.0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서 해당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기개방 같은 경우는 이 노량진에서 우리 임용고 씨 전공 영향에서 이거를 강의한 강사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쿼시오커 알부민 3.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루지 않았고, 뭐 어떤 뭐 타 강의들에서는 뭐 책 어느 한 페이지에 이거 관련된 뭐 표가 들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거는 같은데요. 자,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한 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론들이 이렇게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요, 우리가 1년간 공부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뭐 차등을 두지 않고 뭐 우선순위 같은 거 구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론들을 다 외우겠다라고 결정하고 접근하는 공부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이론부터 암기해 가겠다라고 하면서 한 요 정도에서 끊어서 그래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제법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후자로 말씀드린 방법이 이 정도로 선택을 해서 이 정도에만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하는 강사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이 합격 설명회라는 그 타이틀을 클릭해 보시면 그 안에 선택과 집중 영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 이야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세히는 말고 간단하게만 제가 좀 어떤 장단점 비교를 해드리면은요, 선생님들, 이 모든 이론을 뭐 어떤 우선순위나 그런 차등 없이 모든 걸 다 외우겠다라고 하는 전략의 장점은요,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외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좀 천하무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단점으로는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의 머리는, 저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의 머리는요, 우리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외우기는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완전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요, 역효과가 나가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회독을 돌릴 여러 번 반복해서 볼 그런 횟수가 줄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시다 보면 회독수가 줄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떤 역효과가 날 수 있냐면 모든 이론에 대한 부실화가 올 수 있어요. 어느 하나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막상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문제를 보면 내가 좀 다들 봤던 거는 같은데 뭐가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제대로 쓰는 답이 없다 보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게 모두 다 하겠다 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선택과 집중 방법은요. 우리가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회독을 더 많이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면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문제를 정확하게 쓰고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선생님들 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은요. 교수님 말이 설득력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나오는 이론들에 대해서 나와서 나의 어떤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어떨지 걱정돼요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불안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제가 그냥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도의 경우에는 자기 개방이나 3.0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선생님들의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제가 가채점을 통해서 알게 된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선생님들 약 한 50명 정도의 가채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50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적대 분포도 골고루 하고 수강 이력도 저 위주, 타학원 위주 그렇게 골고루 해서 실제 그 수험생 집단과 비슷한 그런 분포를 가지게 가채점 집단을 제가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50명의 그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자, 이 자기 개방 마치신 분이 몇 명 있을까요? 50명 중에.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요. 자기 개방 쓰신 분이 한 명 나왔습니다. 한 명. 오히려 이걸 쓰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 왜냐면은 모든 학원에서 안 했거든요. 그분께서 아마, 그리고 학원에서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양교육 및 상담 전공책이 출판사가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 정도에서 다룬 내용이라서 되게 희귀한 내용이었었는데 아마 그 책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마치신 게 더 신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시오코 알부민 농도 3.0 이거는 몇 명 맞추셨을까요? 50명 중에서 0명. 아무도 못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들 제 어떤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요. 요런 데서 문제는요. 나올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서 재작년 시험처럼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이번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라고 말하는 시험처럼 한 2개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우리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미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어차피 우리 어떤 당락을 가를 문제들은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들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굳이 이것들까지 암기에 도전해서 모든 이론의 부실화에 빠져버릴 것인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론들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에 도전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더 올바른 전략일까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모든 이론을 다 하실 때에는요. 적어도 1년 안에는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암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몇 년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좀 장수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오히려 1년 안에 단기 합격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만 열심히 외우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제가 한 가지 좀 염려가 되었던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께서 올해 이런 것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중에 이걸 마치신 분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요. 이제
우리 뭐 새로운 공부 전략을 세우실 때 그래?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어떤 이점이라는 남들과의 차별점을 만들어 볼까? 라는 식으로 나는 이번에 이런 것도 싹 다 외워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대응 전략을 짜실 수도 있어 보여서 저는 그 점이 약간 더 염려스럽기는 한데요.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은요, 이 문제들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어도 라고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죠. 그쵸? 이것만 했으면 내가 2점이 올라가는 건데 남들과 2점을 더 어떤 차별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신단 말이죠. 그런 선생님들,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요, 여기서 사실은 어떤 게 나올 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는 자동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암기하겠다라는 그런 공부 전략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선생님들께서 이 모든 걸 다 암기하시게끔 이렇게 공부 전략이 수립이 되실 거거든요. 자, 그렇게 설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선생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이걸 다 도전했다가는 나는 뭔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론의 부실화가 나한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선생님들, 네, 별로 영향력도 없는 이 점을 이런 것까지 내가 암기를 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 모든 걸 암기하려고 시도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분석해서 다음번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때 혹시나 공부 범위를 더 넓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은요, 그것을 도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모든 이론을 다 암기할 자신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셔라 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선생님들,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차라리 뭐냐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너무나 희생이 크다. 왜냐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재작년 시험처럼. 선생님들께서는 여기서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를 하느라고 내가 큰 희생을 치렀는데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올 가능성은, 그건 걱정 안 되세요? 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걸 외웠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게 더 걱정이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니까.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영향력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올까봐를 좀 많이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했는데 안 나올까봐가 더 걱정되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공부 범위를, 이런 문제까지 마치기 위해서 공부 범위를 넓히는 전략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고 성과도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짜드리고 싶은 대응 전략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 이겁니다. 선생님들 이번 시험에서 출제자 의도 파악 너무 힘들었다, 문제 해석 어떻게 할지 힘들었다, 어떻게 안전하게 답을 작성할지 너무 어려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제가 이번에 가채점을 해보다 보니까요, 선생님들 사실상 그 문제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다 공부하셨어. 그런데 그 이론을 이렇게 답을 쓸지 저렇게 답을 쓸지 그거를 잘 결정을 하신 분들은 점수를 받아가시고, 이렇게 답을 써야 되나 해서 이렇게 쓰신 분들은 점수를 못 받는, 그러니까 다 공부는 하셨지만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답을 작성할지 그러한 어떤 답안 작성 방법에 따라서 점수를 받고 못 받고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들께서 호소하신 것처럼 어떤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응하셨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어떤 채점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점수가 이렇게 점수를 받지 못한 문항들에 대해서 실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답 작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훈련,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훈련,
여기에 집중하셨을 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점수 상승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대응 전략을 짜실 때 이거는 정말 자신 있는 분들만 모두 다 외울 수 있는, 나는 절대 모든 이론의 부실화에 빠지지 않을 자신 있고 다 외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오히려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훈련,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점수 상승을 꾀하실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가채점 경험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노량진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답을 쓰고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50명의 가채점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답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의 어떤 사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제가 이 기출해설 강의 요거 1월달 안에 하겠다고 했던 이 영상을 찍을 때요, 그 안에서 사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제자가 의도한 건 이런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신 분들은 뭐 어떤 이유로 안타깝지만 점수를 받기 어려운 답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 연구를 다 해드림으로써, 그리고 또 이 출제자의 의도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럴 때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고요. 이런 의도가 파악되면 이런 식으로 답을 써가시는 것들이 점수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답 작성 방법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그런 데다가 시간 투자를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어떤 다양한 실수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문항별로 되게 이런 안타까운 실수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런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의도 파악하고 효과적인 답 작성을 하고 실수를 예방하실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가채점을 통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현재 이거는 제가 구상만 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냥 구상 단계긴 한데요.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실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도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라고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교재 형태로 뭐 책 하나 정도를 정해서, 저는 이제 제 어떤 1년 커리 안에서는 저는 주로 이런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선생님들께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주로 하고는 있는데, 교수님 저는 자습으로 이런 내용도 하고는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뭐 부교재라도 하나 정해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실 만한 책 같은 걸 골라드리고, 대신에 뭐 제가 정한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시다가 나오는 질문은 제가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조금 요것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어떻게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대비책도 마련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그렇게 한번 잡아보고 있고요. 선생님들, 제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해서 이것이 훨씬 더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꼭 저만 믿지는 마시고요. 선생님들께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제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하셔가지고요. 모두 다 공부하는 전략과 선택과 집중 전략 중에서 나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정말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너무 불안할 것 같고, 나는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저는 제가 말릴 수는 없는 거겠죠. 선생님께서 이제 최종 결정을 그렇게 내리실 분들은 모두 다 하는 것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오랜 경험상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에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고,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고요. 실패할 확률이 더 큰 방법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조금 장수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보다는 단기 합격을 하시려면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런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뭐 후회가 남지 않으시도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최종 결정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년 강의, 저의 강의 자체는 뭐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지만, 혹시 저랑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욕심을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부교재 정도는 정해서 그 부교재 질문은 다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도와드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그 어떤 부교재가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 합격 설명회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